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지난주에 그 해외 선물 종목에 따른 매물대 변수를 알려드렸더니 그 몇 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가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화면을 최적화를 시켰어요. 짧은 분으로 보게 되면 30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60분, 120분, 240분이 있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제가 화면으로 최적화를 시켜놨어요. 120분일 때는 매물대를 또 개수를 달려야 돼요. 그 최적화 매물대 변수는 그대로 와도 그몇 개로 나눌 것이냐. 30분일 때는 20개 정도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0분에서는 25개, 120분에는 30개, 240에서는 40에서 3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35 정도 개수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 선물하실 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마인드 속에서 위로 가는 걸 잡으려면 240분하고 120분이 매물대 위에 있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분하고 세부 조절해서 들어가는 거. 자, 일단 화면을 볼게요. 제가 요 관리 열고 화면 띄어 얘기하고 나스닥 매물이라고 올려놨거든요. 요거를 화면 틀 열기 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은 두 개의 모니터를 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한쪽 모니터에는 이 화면을 켜놓고 다른 모니터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꽤 잘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화면 구성을 보게 되면 가장 좌측에 240분을 해놨어요. 제가 나스닥은 매물대 변수 3으로 두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매물대 개수를 35개까지 적용합니다. 중앙에 있는 거는 제가 120분을 했어요. 매물대 변수는 3이고 매물대 개수는 30개. 가장 우측은 60분을 했어요. 1시간 동안에 매물대를 쪼개는 거예요. 몇 개로? 25개로. 여기는 30분에 해주죠. 30분은 매물대 개수를 20개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본 지표에서는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가장 굵은 게 큰 추세, 중간이 중간 추세, 그 다음에 매매는 항상 요 아래에서 올라갈 때, 매물대를 타고 있을 때 올라가는 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0분, 120분, 60분, 30분을 보면서 매물대를 타고 있는 곳에서 진입을 해서 어디까지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냐면, 여기 이렇게 연한 분홍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해당 분봉 매물대의 최상단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최하단. 60분, 그러니까 120분 동안 요 안에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 나스닥은 10시부터 움직임이 활발해지죠. 10시 상황을 보게 되면 240분봉의 매물대는 저 위에 있죠. 120분도 저 위에 있어요. 그리고 큰 추세도 하락 중인 걸 나타내고 있죠. 60분도 매물대 저 위에 있고, 근데 시작은 30분은 가장 작은 거니까 얘는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죠. 곡선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상승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걸 같이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우측에는 제가 빠냈습니다. 큰 추세는 계속 내려와 있으니까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단기 그 30분 단기도 하락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곡선이 이쪽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 번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여기가 되는 거고. 그대로 타고 올라간다면 30분 매물대로 올라타야 되겠죠. 60분의 매물대는 18600으로 나타냈습니다. 상단이. 매물대 다시 타고 곡선은 이제 꺾이지 않았죠. 이제 꺾였어. 자, 보세요. 꺾이면 어디까지 본다? 1차적으로 그 다음 하락 매물대까지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120분의 매물대가 분리되죠. 밑으로 한번 내려오죠. 요게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분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길게 보실 필요 없어요. 1분봉이니까 3캔들 또는 2캔들 확인하시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좀만 빠르게 볼게요. 내려가죠. 그래서 항상 위쪽인지 아래쪽인 거는 매물대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20분과 240분의 매물대 하단을 한번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요 상승 쪽에서 막히는 매물대 저항이 보이시죠? 그리고 120분에서도 막히는 저항이 보입니다. 그리고 추세선 하단.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하고 틀리게 120분봉에서는 매물대를 분리되면서 일단 탔죠. 근데 아직 240분은 못 타고 있죠. 이상 곡선 초기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매물대를 타고 올라가니까 240분, 120분의 매물대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240의 매물대도 위에 막고 있는 게 없어졌죠. 30분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곡선 초기에 들어가서 매물대가 바뀌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타고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직전에 있던 30분의 매물대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전 상황을 좀 틀리게 아까 전에는 240분 매물대가 계속 막고 있을까 못 가는데 매물대들이 밑으로 올라오니까 위로 상승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 추세선 맞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뭐 보라고 그랬죠? 직전 매물대 상단을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추세선과 직전 매물대 상단이 만나는 곳이 청산 자리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다시 상승 매물대 맞고 다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매물대 아래로 내려오니까 계속 하락이 이루어지죠. 다시 또. 그래서 직전 매물대 하단까지 보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다시 상승이 나오면 얘네들이 없어져야 돼요. 언제 없어지는지 볼까요? 막고 있는 게 안 없어지죠. 계속. 자, 18600이 관건일 것 같네요. 전부 다 18600의 상단을 찍어주고 있죠. 매물대 하단에 들어오면 못 넘어가죠. 자, 추세선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보죠. 자, 이제 매물대 18600에 있던 게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를 지지받아야 돼요. 왜? 하락 추세선을 넘기고
120분 보내서 매물대를 18500으로 잡아줬어요. 이미 240분은 위에 아까 전에 답답하게 막고 있는 걸 다 뚫어버렸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 뚫고, 그 다음에 120분에 매물대 상단을 지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곡선이 꼬여서 한번 올라가게 되면 2차 상승이 일어난 거죠. 보이시죠? 그럼 얘는 또 어디까지 가? 18700까지 가야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길게 못 가더라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매물대 하단만 지지하는 거 확인하시고, 매물대 밑으로 내려오면 청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답답하게 막고 있던 240분의 최상단 매물대를 뚫어놓고 120분의 상단 매물대를 지지하니까 위로 올라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눈에 안 익으시더라도 매수 또는 매도를 할 때 큰 분봉 240, 120분, 60분, 30분에 매물대를 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도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곡선 위치 꼭 보시고, 선형의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아직 제가 적용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 꼬일 듯 올라가면, 기존에는 빨간색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새로 바꾼 거는 회색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매물대에서 맞고 내려가면 밑에 매물대를 지지한다. 이 정도. 요런 케이스죠. 선형의 곡선이 빨갛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회색으로 처리되죠. 그러면 지지받으면 요 N자 폭만큼 한 번 더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자동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추세선 맞고 아까 전에 그 상단지지 못했던 자리가 요런 케이스예요. 추세선 맞고 떨어지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외 선물 화면 최적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아예 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만 바꾸시고 240, 120, 60, 30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해당 종목에 맞는 제가 매물대 변수 알려드렸죠. 요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매물대 변수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